1991년 1월 1일 새해 첫날의 미국 캘리포니아 머피스는 평화로웠습니다. 이곳에 살던 새 아이의 아버지 칼은 군 복무를 마친 뒤 농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가정의 전통을 만들고 싶다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태우는 게 전통이었단다. 그는 마른 나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나무를 불태웠고 새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칼은 태연히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라는 건 한순간이야. 집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다 타버릴 수 있어. 훗날 그는 불의 위험성을 가르치려 했다고 말했지만 그날의 행동은 끔찍한 복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칼의 집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욕실 안에 있던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구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경찰의 초기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크리스티나의 언니 콜린은 칼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내 동생은 어딨어? 보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다한과 같은 어이없는 대답을 했거든요. 볼 수 없어요, 지금은. 그냥 크리스피 크리터예요. 크리스피 크리터, 직역하면 바싹한 생물이라는 뜻으로 여기선 바싹하게 구워진 생물, 즉 불에 탄 동물을 조롱할 때 쓰는 속어입니다.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이 표현을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단어는 가족 모두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는 욕실 문 앞에 U자 모양으로 뿌려진 인화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크리스티나는 욕실 문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탈출로는 창문밖에 없는데 욕실 창문은 못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칼이 추운 공기를 막겠다며 직접 못질한 창문이었죠. 거기에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에 칼이 아내의 생명보험을 든 것입니다. 보상금은 20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6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 조사관을 의심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죠. 그렇게 칼은 슬픔에 잠긴 가장이자 아내를 잃은 피해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슬픔보다는 기회를 얻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직후 그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살고 있는 로뮬러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보험금으로 새로운 집을 사고 신디란 여성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신디는 새 아이의 계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고 집안일과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1995년 그녀는 기적처럼 임신했습니다. 불임이라 진단받았던 그녀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었죠. 그들의 아들 알렉스가 태어나며 잠시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다 쓰고 경제적으로 쪼들리자 칼은 점점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첫째 아들 리바이는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리바이는 겉돌았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그는 캐시란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은 젊고 미숙했지만 곧 결혼했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리바이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칼은 아들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보였던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아들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시켰고 이제 둘은 매일 함께 출근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그는 마음을 열었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칼이 리바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들이 잘 살게 해줘야지. 너도 보험 하나 들어.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야. 2008년 11월 3일, 리바이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3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특약으로 사고 사망 시 40만 달러 추가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은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운 보험이었죠. 하지만 서류의 수령인 란에는 그의 아내가 아닌 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장은 네 아내가 돈을 관리하기 어렵다 라는 칼의 권유로 그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7일 뒤
리바이는 사망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오전 11시, 리바이는 아버지의 낡은 트럭 수리를 위해 농장으로 왔습니다. 칼의 주장에 따르면 중간에 장례식장에 가야 했기에 그를 놔두고 혼자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차고로 돌아왔을 때 트럭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아래엔 리바이가 깔려 있었습니다. 칼은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의사의 압사라는 판단에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지었고 며칠 뒤 칼의 계좌에는 70만 달러의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의붓아들의 죽음을 믿기 힘들었던 신디는 차고를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고에 있는 라디오를 틀었더니 시끄러운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리바이는 작업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고딕 록만 들었죠. 사고가 발생한 뒤 아무도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기에 차를 수리하는 동안 마지막 틀었던 음악이 분명했습니다. 컨트리 음악을 좋아했던 것은 칼이었습니다. 그는 당일 장례식에 가느라 중간에 나갔다고 했지만 혹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상함을 느낀 신디는 보험사에 전화했고 의붓아들의 보험금을 칼이 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다 칼이 자신과 손녀들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까지 드러났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녀는 탐정인 브라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서류를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보험을 걸고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탐정은 칼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6년 칼의 자동차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 보험금 4만 달러 지급. 1990년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화재로 사망, 보험금 20만 달러 지급. 2002년 헛간에서 불이 나 그의 말 3마리가 죽음, 보험금 11만 5천 달러 지급. 그리고 2008년 아들 리바이 사망, 보험금 70만 달러 지급. 모든 사건은 보험금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신디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술에 의지했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사촌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울었습니다. 그가 리바이를 죽였어. 그리고 다음은 나야. 사촌은 불안에 떠는 그녀를 달랬고 다음날 그녀 대신 경찰에 익명 제보를 했죠. 2012년 11월 경찰은 신디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기로 했고 녹음기를 가슴에 숨긴 채 칼을 만났습니다. 리바이의 죽음 이후 각자 방을 쓰며 한동안 서먹하게 지냈던 그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리바이의 일은 사실대로 말해줘요. 칼은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였어. 하지만 몇 차례 만남이 이어지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트럭을 내가 올려놨지. 안전블록은 빼놨어. 그냥 그랬어. 그 애는 너무 문제만 일으켰잖아. 그날 기회가 온 거야. 그녀의 품속에 있던 녹음기에는 그의 목소리가 명확히 담겼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경찰은 칼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신디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라며 태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9시간에 걸친 신문 끝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전장치를 걸 수도 있었어. 하지만 걸지 않았고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냥 갔지. 만약 트럭이 떨어진다면 아들이 죽는 걸 알면서 떠난 거냐는 질문에 그는 그럴지도 모르지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칼은 끝까지 사고사를 주장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유죄 협상을 통해 15년에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거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모두 들춰냈습니다. 다른 화재들은 증거 불충분,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상태라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내 크리스티나의 사건은 끝내 그의 범행으로 인정됐죠. 법정에선 칼에게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불을 이용해 가족을 죽였고 돈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아들을, 그리고 가족의 신뢰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일 열이 난다라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그는
딸들이 읽는 피해자 진술문을 방 안 스피커로 들으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칼은 지금도 아내의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아들의 죽음 역시 사고사였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불운한 남자였을 뿐이다. 모두가 나를 오해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가족, 특히 두 딸 에린과 케이티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엄마를 죽였어요. 오빠도 죽였어요. 우린 그가 만든 지옥 속에서 자랐어요. 이제 그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아직도 그가 지핀 마음의 불길은 조금씩 그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에 모든 불길이 꺼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